여긴 어렸을 때 아버지와 몇 번 와봤는데 어른이 돼선 뜸했었어. 너희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괜찮아. 이런데 밥 먹으러 오는 건 오랜만이라 기대되는걸. 그럼 주문하고 올게. 잠깐 기다리고 있어. 맛있어 보여. 폰타인 사람들 좀 먹을 줄 아는군. 그렇지. 빨리 먹어봐. 맛있으면 다음에 가시장미회에서 이곳을 통째로 예약할게. 맛 없으면? 그래도 해야지. 대신 녀석들한테 테이블당 음식 하나만 시키라고 할 거야.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 그나저나 송별 회식이라곤 했지만 축하연으로 봐도 되지 않아? 우리가 힘을 합쳐서 심판에서 이겼잖아. 오, 일리 있어. 정말 축하할 일이지. 사장님, 주문 더 할게요. 그렇다고 더 시키란 건 아니었는데. 그나저나 오늘 사건 이후로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의 진짜 범인이 금방 잡힐 수 있을까? 그냥 큰 진전이 있는 정도라 할 수 있겠지. 소녀들을 용해하는 조직이 있다는 건 알아냈지만 그 목적은 아직 모르니까. 직접 보지 않았다면 사람이 물이 된다는 걸 믿지 못했을 거야. 그런 황당한 요소 때문에 소녀 연쇄 실종 사건 조사가 오랫동안 제자리 걸음이었던 거야. 정말이지. 마지막에 그 녀석이 이런 사건은 조금 진전이 있어도 단서가 끊기는 순간 다시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 돼. 솔직히 난 공식 수사에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어. 그들의 능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때론 다른 시각이 필요한 법이거든. 획일적 시각에서만 보면 의도적으로 감춰진 정보를 못 보기 마련이지. 그럴 때 시각을 바꾸면 답이 보이기도 해. 그게 바로 우리 가시장미회가 존재하는 이유야. 높은 곳에 계신 분들이 모든 걸 살피진 못하니까 사각지대에 붙어있는 은밀한 것들은 우리가 맡아서 처리하지.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한 모양이야. 자자, 다른 얘기나 하자. 예를 들면 앞으로 너희의 계획은 뭐야? 그러게. 심판이 끝난 후에도 못 물어봤어. 아무래도 그땐 장소도 좀... 물의 신과 대화를 나누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구나. 프리나님을 만나려면 줄을 엄청 서야 한다고 들었어. 오늘 있던 기회를 놓쳤으니 한참은 더 기다려야 할걸? 물의 신은 폰타인에서 인기가 많아서 말도 붙이기 어렵더라고.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비공식적인 루트라던가. 역시 가시장미회의 보스야. 꼼수가 가득하네. 예를 들면 어떤 거? 예를 들어 오페라 하우스의 공연팀에 들어가서 무대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출연을 거부하고 프리나님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한창 흥이 올라있는 프리나님은 공연을 끝까지 보기 위해 어떤 부탁이든 들어줄걸?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은 없을까? 공연까지 배워야 한다니 가성비가 너무... 그럼 프리나님 침대 밑에 숨어서 밤까지 기다리다 그분을 깨우는 건? 정보를 알려줄 때까지 절대 못 자게 하는 거. 이건 확실히 먹힐걸? 난 졸음이 쏟아질 때 그런 일을 겪으면 잠들기 위해 뭐든 할 거야.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 그런 상황이라면 분명 바로 체포될... 그것도 그렇네. 졸음을... 알았어. 농담은 그만할게. 이건 어때? 프리나님이 쉬시는 틈을 타 대기열에 끼어드는 정도는 가능할... 게다가 넌 오늘 법정에서 프리나님을 패배시키고 그분의 백성을 구했잖아? 오히려 누명을 씌울 뻔했으니 자책하고 있을지도 몰라. 일리가 있어. 한마디로 휴식 시간에 찾아가면 우릴 쫓아내진 않을 거란 말이지. 말 나온 김에 밥 타... 페이몬, 내 폰타 네가 마셨어? 미안. 괜찮아. 식사도 거의 끝났으니 안 시켜도 될 것 같아. 사실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아. 짜고 맛도 없거든. 그래? 앞으로 이 집 폰타는 시키지 말아야겠네. 다 먹었어? 완전 배불러. 우와, 배불러.
부르다. 이러다 추락할 것 같아. 그럼 너랑 똑같잖아. 너무 평범해서 싫어. 이번 달 남은 조직 활동비가 나비야, 거기서 뭐해? 아무것도 아니야. 한 끼 식사 정도야. 우리 가시장미 우린 한 번 더 물의 신을 만나러 가볼게. 그럼 안녕, 나비야. 결국 헤어지는구나. 폰타인에서 곤란한 일을 겪게 되면 언제든지 가시장미회를 찾아줘. 최우선으로 처리해줄게. 그럼 행운을 빌어. 또 보. 나중에 봐. 사람이 뜸하네. 아까 에르니에스 성까지 타고 온 레일보트가 마지막 배편이었나 봐. 바쉐. 빙빙 돌아서 또 여기로 와버렸네. 여행자? 왜 그래? 설마 또 그 소리를 들은 거야? 무서워. 우리 낮에 다시 올까? 바쉐. 이봐, 왜 자꾸 앞으로 가는 거야? 분수 안에 이상한 거라도 있으면 잠깐, 나도 살짝 들린 것 같아. 바쉐라고 했지? 여행자, 이제 그만 가. 이봐, 정신 차려. 바쉐? 나의 바쉐인가? 잠깐, 아니네. 혹시 바쉐를 아니? 내 바쉐는 어디 있어? 난 누구였더라? 미안해, 기억이 나지 않아. 물살에 기억이 흩어진 걸까? 파편들이 물에 녹아서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것 같아. 육지에 있을 때 겪었던 모든 게 다 소중한 추억인데 기억을 얼마나 잃은 건지조차 모르겠어. 맞아, 난 인간이었어. 지금은 인간의 형태를 잃어버린 인간의 의식이지. 왜 이런 모습이 됐는지 나도 몰라. 분홍색과 파란색을 띤 물에 감싸있는 순간 눈앞이 흐릿해졌던 것만 어렴풋이 기억나. 그리고 난 많은 곳을 돌아다녔어. 각양각색의 험지를 모험하는 걸 좋아했어. 그리고 어딜 가든 바쉐가 곁에 있어줬지. 그는 날 사랑했고 나도 그를 사랑했어. 하지만 이젠 아니야. 더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 수 없으니 내 그리움은 바쉐에게 좋을 게 없거든. 그러니 이 마음이 물속에 혹시 바쉐를 만나면 절대 날 찾지 말고 그럴지도 모르지. 물에 감싸여 의식이 흐려질 때 물 밖에 그때 그를 위로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적어도 그때 그 과정을 용해라고 해야 할까? 두려움도 불안감도 없이 갈증에 익숙한 사람이 처음으로 물을 마시고 나서야
자신이 끝없는 욕망과 불안 속에 살았다는 걸 깨닫는 것처럼 너의 동료가 널 부르는 것 같아. 이만 가봐야겠네. 잘 가. 날 받아들여줘서 고마워. 바시를 맞... 눈 좀 떠봐. 언제까지 잘 거야? 이러다 나비아가 못 버티겠어. 조심하세요, 아가씨! 젠장, 이 정도 규모의 경비 장치를 고용하다니. 클로린드? 서둘러, 지금이야! 도움을 받았으니 고맙단 인사는 해야겠지, 클로린드. 하지만 어째서 네가 여기 있는 거지? 나는 요즘 네가 위험할 것 같아서 따라온 것뿐이야. 당사자가 모르게 쫓아왔으니 미행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칼라스 씨가 남긴 유지야. 난 널 반드시 지켜야 해. 칼라스 씨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그렇게 하셨을 테니까. 너 내 아버지 얘긴 꺼내지 마. 죄송합니다, 아가씨. 제 실력이 부족해서. 클로린드 씨, 도와주신 건 감사하지만 부디 말씀은 가려서 해주시죠. 서로 쓸데 미안해. 네 기분을 헤아리지 못했어. 됐어. 그보다 또 뭘 알고 있는 거야? 왜 내가 위험할 거라 생각한 건데? 너보다 많이 안다고 할 순 없지만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의 배후 세력은 범상치 않. 오늘의 행동으로 넌 확실히 그들의 표적이 됐을 거야. 진작 날 노렸어야지. 오히려 이제야 움직이는 이 경비 장치들은 법률 집행청 사람들만 제어할 수 있는 거 아니었어? 아까 살펴봤는데 이 경비 장치들은 일련 번호가 없었어. 법률 집행청에서 쓰이는 기계가 아니야. 돈 많고 권력 있는 집단에서 불법적인 수단으로 따로 빼돌려 개인 병사로 쓰려는 거겠지. 하, 어쨌든 지금의 가시장미회는 이길 수 없는 상대란 거지? 그러니 조심해. 무모한 행동은. 그래도 조사는 계속할 거야. 진실을 밝혀내는 게 아버지의 진짜 유지일 테니까. 오늘은 고마웠어, 클로린드. 하지만 다음번엔 미리 말해줬으면 해. 미행당하는 건 질색이니까. 당분간 공격해오지 않을 것 같으니 더는 따라다니지 않을. 그래. 오늘 들은 것 중 아가씨, 클로린드 씨는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이참에 어느 정도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나도 아는데 어쩔 수 없어. 저 녀석은. 정신 차렸구나. 정말 끝장나는 줄 알았다고. 네가 의식을 잃자마자 매복해 있던 경비 장치들이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나비아가 부하들을 데리고 나타나서 우리를 구해줬어. 클로린드라는 결투 대리인도 도와줬어. 아무튼 운이 좋았다니까. 나 혼자선 녀석들을 상대하지 못했을 거야. 인사는 넣어도 난 사실 아까 먹은 밥을 송별 회식으로 생각한 적 없어.
난 너와 함께하는 모든 식사가 축하연이 됐으면 하거든. 우리는 여전히 파트너니까 고맙단 말은 됐어. 제가 아가씨 같은 호방함을 가지려면 50년은 더 단련해야겠죠. 아가씨가 이 정도로 호의를 표현하시다니. 저라면 바로 가시장미회에 가입했을 겁니다. 이봐, 너희 둘 그만둬. 그나저나 우리가 위험한 걸 어떻게 한 거야? 등장 타이밍이 너무 완벽했는데? 그건 페이몬 네 덕분이야. 나? 내가 그런 대단... 네가 내 음료수를 마신 덕분이야. 그게 왜? 너희와 헤어지고 폰타인성의 가시장미회 거점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네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 이 폰타 짜고 맛도 없어. 폰타는 단음료라 짠맛이 날 리가 없거든. 게다가 음료 색깔도. 원시 바다에 물이 섞여 있었다는 거야. 응, 페이몬이 내 음료를 마셔버리지 않았다면 난 아마... 가시장미회 보스를 구해주신 당신을 위해 최고 명예 훈장을 준비 중입니다. 정말이야? 드보르 호텔에 사람을 보내서 단서를 찾아봤지만 먼지 한 톨도 남기지 않았더라. 그러다 너희가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곧바로 부하들을 데리고 달려온 거야. 우리까지 노린다고? 리니를 변호하고 누명을 벗겨준 것뿐인데 우리도 완전히 말려든 모양이네. 그야 너흰 놈들이 자신만만하게 준비한 계획을 망친 데다 치명적인 단서까지 얻을 뻔했으니까. 그나저나 원시 바다의 물을 마시고 이상한 증상은 없었어? 그러고 보니 여행자가 아무 이유 없이 의식을 잃은 건 아니야. 그 전에 바시에라고 말하는 소리가 또 들렸다고 했거든. 이번엔 나도 좀 들렸는데 설마 원시 바다의 물 때문일까? 그러니까 폰타인 출신이 아닌 사람이 원시 바다의 물을 마시면 물 원소 감지력이 올라간다는 거지? 딱히 나쁜 일은 아닌 것 같네. 정보? 의식이 없었던 동안에? 어떤 정보였어? 오! 그건 확실히 중요한 정보네. 바쉐라. 처음 듣는 이름이네. 최근에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적은 없던 것 같아. 하지만 소녀가 용해되는 걸 목격했다는 건 적어도 범죄 현장에 있었다는 말인데. 바쉐란 사람은 여태까지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어. 사람이 원시바다의 물에 용해된다는 것도 오늘에야 밝혀졌지. 설마 입막음 당한 걸까? 응, 정말 중요한 정보야. 고마워. 계속 조사해볼게. 뭐? 그 말은 너희도 같이 조사하겠다는 거야? 송별 회식 같은 건 없었다고 했으니까 우린 아직 파트너라고. 게다가 우리도 이미 말려들었잖아. 여행자도 우릴 노리는 사람들을 가만둘 생각이 없을걸? 아가씨, 아무리 좋으셔도 표정 관리는 하셔야죠. 저희 가시장미회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조용히 해. 그럼 같이 폰타인성의 가시장미회 거점으로 갈래? 묵을 곳을 마련해줄게. 계획도 짜야 하고 파트너로서 서로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아가야 하고. 하나씩 하자. 안심하십시오. 저희가 있는 한 거점은 안전합니다. 바로 앞이야. 근데 그 전에 미행이 붙었는지 확인해야 해. 걱정 마세요, 아가씨. 오는 내내 지켜봤지만 수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럼 다행이고 아직은 방심하면 안 돼. 귀한 손님분들을 위해 먼저 가서 적당한 방을 준비해 두겠습니다. 부탁할게, 마르시아. 여행자, 우리도 계속 가자.
법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법을 알아야 해. 여기가 가시 장미회 거점이야?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르네. 두 분이 묵으실 곳이 준비됐습니다. 장담컨대 지금 가시장미회에서 최고로 좋은 방입니다. 요즘 자금 사정이 좀 그래서 비도덕적이거나 불법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금하고 있거든. 우리를 지지해주는 민중들에게 종종 금전적인 도움을 받기도 해. 쉽지 않네. 그래도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으니 그리 나쁘지만은 않은 거지? 사실 몇 년 전 아버지가 가시장미회를 이끄실 때만 해도 상황이 훨씬 나았어. 다 내 능력이 부족한 탓이지. 그 전엔 너희 아버지가 이끌었다고? 그럼 지금은... 아가씨, 제가 말하겠습니다. 아니, 이 얘기를 피할 이유는 없어. 파트너로서 알아줬으면 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러니 내가 말할게. 우리 아버지의 성함은 칼라스야. 지금은 불명예의 칼라스라 불리고 있지. 약 3년 전 친구를 죽인 범인으로 지목됐는데 심판을 거부하셨다가 결국 결투장에서 돌아가셨어. 그럴 수가... 하지만 난 아버지가 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분명 억울하게 누명을 쓰신 거야. 심판에 참석해 정식으로 조사를 받았다면 진상이 드러나 결백을 증명했을 텐데.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버지는 결투를 고집하셨지. 게다가 중상을 입고 패배 판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아버지는 항복하지 않았고 결투장에서 죽는 걸 택하셨다고 해. 3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 그렇게 가버리면 명예를 지킬 기회가 사라지잖아. 아버지가 그때 조사하시던 소녀 연쇄 실종 사건과 가장 큰 연관이 있을 거라 생각해. 그래서 줄곧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을 조사한 거구나. 맞아. 그때 아버지가 휘말린 살인 사건도 조사해봤지만 기록과 자료를 다 뒤져봤는데도 새로운 단서는 못 찾았어. 하지만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의 배후 세력과 관련이 있는 건 분명해. 녀석들은 확실히 뭔가 알고 있어. 위협을 당하셨든 모함을 당하셨든 설령 아버지가 정말 살인을 저지르셨다고 해도 난 진실을 알아야겠어. 아버지는 살아계실 때도 뭐든 제대로 말해주는 법이 없었지. 어머니가 날 낳다가 돌아가신 일마저도 숨기셨으니까. 아버지의 죽음마저 내 손으로 조사해야 한다니 참 손이 많이 가는 아버지라니까. 아가씨,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시켜주십시오. 칼라스님과 아가씨 모두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칼라스님이 범인이실 리 없어요. 생전에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데 사건을 엮이자마자 불명예의 칼라스가 되다니요. 게다가 가시장미회를 지지하는 사람도 대폭 줄어서 재정 상태가 악화되었지요. 하지만 칼라스가 평소에 좋은 사람이었다면 다들 의심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드라마틱한 걸 좋아하니까. 폰타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든 똑같을 거야. 악한 사람이 개과천선하고 선한 사람이 타락하는 걸 보고 싶어 하지. 그럴 수가... 칼라스가 결백하다면 우리가 진실을 밝혀야만 해. 이건 진짜 아니잖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당시 칼라스님의 결투 상대가 바로 클로린드 씨였죠. 뭐? 그랬구나. 그러면 칼라스는 클로린드와의 결투에서 목숨을 잃은 거야? 그렇네. 쉽게 털어버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클로린드 씨는 결투인의 명예를 매우 중시합니다. 상대가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멈추지 않지요. 클로린드 씨는 칼라스님과 예전부터 알던 사이였고 그분의 성품을 늘 존경해 왔습니다만 결투 중 칼라스님의 결의를 보게 됐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한 거죠.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다만 아직은 받아들이기 버거워. 나도 이해해, 나비야. 너무 무리하지 마. 후에 클로린드 씨가 그러더군요. 결투가 막 시작됐을 때 칼라스님이 나비아 아가씨의 안전을 지켜달라 부탁하셨다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을 죽일 사람한테 딸을 부탁하다니 아버지는 대체 무슨 생각이셨던 건지. 아무튼 파트너로서 너희와 나누고 싶었던 정보는 이 정도야. 조금 하소연을 해버린 것 같네. 괜히 미안한걸? 응, 이제 어서 들어가서 쉬어. 오늘은 정말 많은 일을 겪었으니까. 맞아. 하루가 정말 길었지. 오늘 밤은 제가 두 분을 지켜드릴 테니 마음 놓고 푹 쉬십시오. 가시장미회를 물려받게 된 것도 칼라스님의 죽음도 아가씨께 매우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더 강해져야만 해요. 잘 잤다. 안전하다고 느껴져서 그런가? 나비아잖아. 부하들은? 푸아송 마을로 가 있으라고 했어. 우리 가시장미회의 근원지이자 본부지. 여긴 당분간 그 두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 거야. 귀찮아서 떨쳐낸 건 아니지? 그나저나 언제 왔어? 계속 여기서 기다린 거야? 아니, 조금 전에 돌아왔어. 간밤에 바시란 이름을 조사해봤거든. 설마 밤새 한숨도 안 잔 거야? 중요한 정보가 손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잠이 오겠어? 난 잘 잤다고 하품까지 했는데. 하지만 그 이름은 존재가 완전히 지워진 것처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어. 배후 세력이 조사를 막기 위해 뭔가 수를 써뒀겠지. 하지만 이로써 바시란 사람이 결정적인 목격자라는 게 증명된 셈이야. 그럼 어쩌지? 우리가 한 발 늦은 거야? 아니, 아직 희망은 있어. 아무리 애를 써도 절대 손댈 수 없는 곳이 딱 한 곳 있거든. 바로 최고 심판관 느비에트가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자료야. 최근 몇 년 동안 일어난 모든 사건이 기록돼 있어. 네가 본 그 물의 정령이 최근 실종된 소녀라면 분명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역시 최고 심판관이야. 사건 자료를 정리해서 따로 보관해두다니 정말 열심히 일하는구나. 그럼 당장 출발할까? 안 가, 나비야? 혹시 피곤해? 아, 아니야. 가자. 최고 심판관을 만나러.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거겠지. 바로 앞이야. 어서 가자. 잠깐! 최고 심판관님은 지금 공무 중이신데 무슨 일로 오셨죠? 경비가 역시 삼엄하구나. 그럼 확실히 느비에트의 자료라면 안전하겠어. 오! 그나저나 우리 좀 나딕지 않아? 누구세요? 미리 말해두지만 여기서 개인적인 지위나 혈연 같은 건 안 통합니다. 봐. 역시 마음이 놓이지? 참 믿음직스러워. 여긴 모두 바쁘니까 장난치러 오신 거면 이만 가주실래요? 오해야. 우리는 대마술사 리니의 심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인데 기억 안 나? 기억나요. 스팀보드에 실린 기사를 봤거든요.
그 리니의 변호인이었죠? 오늘은 사건의 후속 정보를 보고하고 기록하기 위해 왔어. 네? 그런 절차가 있었나요? 그럼 정말 사건 때문에 온 거니까 안심해. 네, 그럼 가보세요. 느비에트님은 안에 계세요. 고마워. 들어오십시오. 저기 실례할게. 느비에트, 우리도 이렇게 들어오고 싶진 않았는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시죠? 우릴 혼내지 않는 거야? 바시란 사람을 찾고 있어요. 소녀 실종 사건의 목격자일지도 모르죠. 분명 엄청나게 중요한 실마리가 될 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볼 테니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었다니. 유감스럽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발생한 사건에서 바시란 이름이 언급된 적은 없군요. 제 기억에도 자료에도요. 네가 의식을 잃은 동안 그냥 꿈을 꾼 건 아니겠지? 그렇군요. 감사해요, 느비에트님. 그럼 이만 가볼게요. 나비아 씨, 전 당신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부친이신 칼라스 씨는 훌륭한 분이었죠. 그런 분이 돌아가시게 되어 참으로 유감입니다. 느비에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동정? 위로? 아니면 그저 당신의 유감을 표하려는 건가요? 아니요. 당신의 말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선 이런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뿐이겠죠. 그때 아버지가 결투장에 오르셨을 때 전 경비대의 만류에도 당신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당신은 사건에 의문이 있다 말하면서도 결투를 묵인했죠. 당신에게 생명은 그깟 차가운 규칙이나 법률보다도 가치가 없나요? 아버지의 죽음에 유감을 느꼈다면 어째서 그때 말리지 않은 거죠? 어째서 저한테 아버지를 막을 권한을 주지 않은 거예요? 왜 오명을 쓴 채 죽게 내버려뒀냐고요? 그때 조금만 힘을 썼더라면 모든 걸 바꿀 수 있었을 텐데. 아직 하지 못한 말이 많단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들을 대답도 잔뜩 있다고요. 만약 당신에게 정말 감정이 없다면 제 눈을 보세요. 유감이 진짜 어떤 감정인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요. 미안합니다, 나비아 씨. 제 아버지와 닮으셨네요.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은 채 남들에게 속내를 내비치지 않잖아요. 많은 걸 느끼면서도 절대 표현하지 않죠. 됐어요. 최고 심판관이 차갑기 짝이 없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죄송해요, 최고 심판관님. 무턱대고 화풀이만 했네요. 이만 가자, 여행자 페이몬.
나비야, 괜찮아? 난 괜찮아. 비가 오는 것 같네. 그러게,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맑았는데 오늘은 심판도 없잖아. 이상한걸? 아버지가 사건에 휘말렸던 날에도 비가 많이 내렸어. 뭐 떠오른 거라도 있어? 빗물이 닿을 수 있는 바퀴였어. 비에 단서가 쓸려간 건 아닌가 싶은 거지? 우리도 그 점을 고려해서 조사 범위를 넓혔지만 빗물에 영향받은 단서는 없었어. 뭐? 그 말은 설마 진짜 범인은 물이 됐다는 거야? 확실히 비 오는 날은 어떤 흔적도 남지 않으니까. 그래, 만약 그런 거라면 나비아네 아버지가 아무리 설명해도 다들 믿지 않았을 거야. 너 정말 천재구나, 파트너. 그래, 맞아.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당장 푸아송 마을로 가자. 방금 말한 추리를 토대로 사건을 다시 조사해보는 거야. 이번엔 우리도 있으니까 뭔가 알아낼 수 있을 거야. 바로 출발할까? 아니면 이따가 따로 올래? 응, 어서 가보자. 우와, 엄청 큰 배야. 근데 배가 왜 이런 데 있지? 놀랄 것 없어. 배처럼 보이지만 실은 우리 가시장미회 본부거든. 아버지 취향대로 지어졌는데 유일하게 미적 감각만큼은 나도 아버지를 닮았나 봐. 거대하고 화려한 배는 항해와 기회, 정복과 야심, 그리고 가시장미회의 밝은 미래를 의미하지. 가시 장미애가 한때 잘 나갔다는 얘기가 거짓말인 줄 알았어. 그렇게 대단했던 조직이 지하수로에 살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 이 배를 보고 나니 조금은 믿어져. 푸아송 마을이 가시장미회의 발상지니까 이곳에서부터 점차 뻗어나갔지.
여행 중의 수학이네. 마르시아, 우리 왔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그리고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 폰타인성에서 처리할 일이 있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생각보다 빨리 오셨군요. 응, 파트너가 중요한 힌트를 줬거든. 아버지가 연루됐던 사건도 원시바다의 물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기억해, 마르시아? 그날 밤도 비가 왔잖아. 네, 니니 씨가 겪은 것과 같은 불가능한 사건이었죠. 그 전에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 응, 오래전 푸아송 마을에서 생트라는 게 유행하기 시작했어. 평범한 음료처럼 보였지만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한 환각이 나타났다고. 그 물이 된 경관도 원시바다의 물로 물약을 만들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 맞아. 아무래도 생트의 원료가 원시바다의 물인 것 같아. 장기적으로 마실 경우 집중력 저하나 정서 불안정 같은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지. 그렇다고 음료를 끊으면 종일 피로감을 느끼고 이유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백해무익한 물건이야. 푸아송 마을을 관리하시던 아버지는 이 사태를 두고 볼 수 없었고 생트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셨어. 보스의 강경한 태도에 판매상들은 저기를 드러냈지만 그 어떤 협박이나 뇌물에도 그분은 뜻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건의 근본을 해결하기 위해 생트 제조자를 찾으려 하셨죠. 맞아. 하지만 상대는 아주 교활했어. 판매상들은 단순히 물건을 팔 뿐이었고 배후에 관해선 아는 게 거의 없었지. 아버지는 그 배후를 알아내기 위해 몰래 판매상들과 연락했고 그중 한 사람을 조력자로 설득하는 데 성공하셨어. 자크란 사람이었는데 생트 때문에 폐가 망신한 사람을 여러 봐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어. 그날 밤 아버지는 야외 장원에서 연회를 여셨고 그곳에서 자크와 만나 정보를 거래하려 하셨지. 그런데 갑자기 정원에서 두 발의 총성이 들려왔어. 우리가 황급히 밖으로 나왔을 때 보인 건 총을 든 아버지와 총에 맞아 사망한 자크였지. 뭐? 대체 왜? 같은 편이었잖아. 리니 사건과 아주 닮았지? 확실한 범인과 알 수 없는 동기까지 말이야. 그때 당시엔 쉽게 지나쳤지만 지금 보니 매우 중요한 단서가 있었어. 바로 현장에 남은 옷가지들이지. 네 덕분에 떠올랐어. 그땐 그저 자크가 들키지 않으려고 변장 도구를 가져온 거라 생각했거든. 이로써 현장에 제3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생겼어. 총이 2번 발사된 이유도 다시 분석해봐야 하고. 맞아, 내 직감이 말하고 있어. 줄곧 베일에 쌓여있던 수수께끼가 서서히 풀려서 단번에 진상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자크는 온화한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일을 줄곧 후회했는데 갑자기 배신할 리가 없었죠. 제3자의 존재가 사건을 푸는 열쇠일 겁니다. 아가씨,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칼라스님과 아가씨의 집사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는 아주 악랄합니다. 오랫동안 대항하시던 보스께서도 결국 목숨을 잃으셨죠. 가시장미에는 쇠퇴했지만 푸아송 마을은 모처럼의 평화를 얻었고 저희도 무사히 살아있습니다. 아가씨께서 같은 길을 걸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게 현명한 선택이고 칼라스님이 바라시는 거겠죠. 그게 아버지의 바람이었다면 직접 내게 말해주셨어야지.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건 나인데 나만 동떨어진 외부인 취급이라니. 아버지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함께 떠났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래서 뭘 지켜냈는데?
생트도 불명예의 칼라스도 그리고 위태로운 가시장미회도 그대로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고. 아버지는 내가 그런 의미 없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무의미한 삶을 살 거라고 그날부터 나는 한 번도 그걸 바란 적 없어. 단 한 번도. 난 모두에게 진실을 보여줄 거야. 실종자와 피해자를 위해. 그리고 날 위해서. 나비야.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죠. 믿음직스러운 파트너도 있고 무엇보다 아가씨도 준비되신 것 같으니까요. 역시 아는 게 있구나. 마르시악. 네, 그 연애가 시작되기 전 보스께서는 이미 생트와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의 연관성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터진 원인은 바로 아가씨가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의 표적이 되셨었기 때문입니다. 아가씨께 말씀을 안 하셨지만 보스는 희귀병을 앓고 계셨고 의사는 남은 수명이 5년도 채 되지 않는다고 했죠. 소녀 연쇄 실종 사건 때문에 보스는 무척 초조해야 하셨습니다. 5년이란 시간은 이 분쟁을 해결하기에 부족했고 발병이라도 했다간 아가씨께서 위험에 노출될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손해진 정보로 상대를 위협하기로 하신 겁니다. 상대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으며 조직 내 일부 사람들과 이를 공유했다면서요. 아가씨의 안전만 보장된다면 증거를 대중에 퍼뜨릴 일은 없지만 만약 아가씨가 실종되신다면 보스 또는 조직 내 비밀을 아는 자가 즉시 생트와 실종 사건에 관해 폭로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양날의 검이잖아. 하지만 협박은 먹혔습니다. 보스가 안 계신 지금도 그쪽에서 아가씨께 손을 대지 않았으니까요. 믿을 수 없어. 그렇게나 멀쩡해 보이셨는데. 딸에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특히나 보스 같은 성격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혈투 중 죽음을 맞이해 불명예란 칭호를 얻게 돼도 딸 앞에서 체면을 잃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게 뭐야? 날 지키기 위해 침묵한 채 죽는 걸 택했다고? 아가씨, 오해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보스가 아가씨께 건네고 싶어 하셨던 건 우산이 아닌 검이었습니다. 사건에 말려든 모든 이에게 진실을 보여줄 거라는 아가씨의 말을 보스께서 들으셨다면 분명 기뻐하셨을 겁니다. 정말이지. 대체 어디까지 내다보신 거야? 아니, 내가 아버지를 이해할 거라고 기대를 안 하셨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걸 준비하신 거고 어째서 나를 그렇게까지 믿으신 거지? 만약 내가 여기까지 못 오고 포기했다면? 그래, 그럴지도. 내가 원한다면 평생 흥청망청 살아갈 수 있게 설계해두셨으니 다행히 서로 속 얘기를 잘 안 해서 나에 대해 잘 모르셨나 봐.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었어. 그래서 마르시악, 그 결정적인 단서란 게 뭐야? 생트의 제주소 위치입니다. 상대방의 본부인 셈이죠. 상대를 위협하면서도 보스께서는 이 패가 정확히 무엇인지 내보이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 단서를 사용하기엔 큰 제약이 있습니다. 어째서? 어딘지 알았으니 바로 쳐들어가면 되잖아. 잊으셨습니까? 저희가 맞서 싸우려는 건 수십 년간 존재해온 비밀스럽고 위험한 조직입니다. 그들의 본부 상황이 어떤지, 단서가 얼마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아는 게 하나도 없죠. 지금 쳐들어가는 건 선전포고나 다름없어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보스께서 가장 원치 않으시던 일을 부추기는 꼴이 될지도 모릅니다. 폰타인 정부에 협조 요청을 하는 건 어때? 리니시 사건의 공범이었던 그 경관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디까지 침투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동의해. 그래서 아버지도 달리 방법이 없으셨던 거야.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 불법 약물과 소녀 실종 사건이 연결됐으니 상대 측의 죄를 증명하기 한결 수월해졌어. 엄청 꼼꼼하게 고려한 것 같네. 보스와 아가씨의 집사니까요. 두 분의 의지가 곧 제 의지입니다. 아가씨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지만 제 능력이 부족한 탓에 그저 비밀을 간직한 채 기본적인 조사만 하며 때가 오길 기다렸습니다. 고마워, 마르시악. 그동안 혹시 새로운 정보가 있었어? 제가 보기에 사건의 배우는 가시장미회를 아주 잘 알거나 가시장미회에 스파이를 심어놓은 것 같습니다.
아가씨를 대신해 조직의 일상적인 명령을 전달할 때 일부러 몇 명을 빠뜨려서 생트 판매상들의 반응을 살폈어요. 상대가 사전에 저희의 움직임을 알아채지 못하면 이번에 명령을 받은 자는 결백하다는 거고, 그 반대면 스파이가 있다는 거죠. 이 방법을 반복하며 찾아낸 단서를 따라 조사해보니 용의자는 셋으로 줄더군요. 가시 장미회의 참모 플로랑. 뭐? 플로랑이? 네, 믿기 어려우시죠? 보스가 가장 신뢰하던 사람 중 하나니까요. 바꿔 말하면 보스를 그만큼 잘 안다는 것이기도 하죠. 참모로서 조직의 움직임을 제일 먼저 알 수 있었기에 지금까지 들키지 않은 걸지도 모릅니다. 그와 비슷한 용의자가 한 명 더 있는데 바로 가브리에르 상해의 회장 마르셀입니다. 마르셀 아저씨가... 보스께서 일으켜 세우신 푸아송 마을의 현지 상회입니다. 처음엔 저렴하게 드린 물건을 비싸게 팔며 장사하는 게 다였는데 자금이 넉넉해진 지금은 도시까지 사업을 넓혔죠. 그러니까 가시 장미회의 형제 조직이란 거지?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생트에 맞서 싸울 때도 아주 많은 자금을 지원해줬거든. 그런데 그게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였다고? 상상이 잘 안 되는걸? 마지막은 가시 장미회와 폰타인 경비대 사이의 연락책 TL입니다. 가시 장미회가 자유로운 편이긴 하지만 보고하고 진행해야 하는 일도 많지요. 보고를 통해 가시 장미회의 행동을 미리 알면 저희보다 한 발짝 빨리 움직이는 게 가능합니다. 셋 다 자주 교류하는 사람들이네. 그동안 맞서 싸워온 적이 바로 옆에 있었을 줄이야. 게다가 내가 가장 신뢰하던 사람이라니. 경계심만 높아질 수도 있으니 조사는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봤을 때 상대는 상당히 신중합니다. 알겠어. 고마워, 마르시악. 전부 유용한 정보야. 별 말씀을요. 그게 제 일인걸요. 참, 보스의 누명을 벗겨드리려면 자크의 죽음 또한 조사해봐야겠군요. 자크가 죽고 나서 그의 가족은 가시 장미회에서 보살피고 있습니다. 지금도 푸아송 마을에 살고 있죠. 그들을 만나보시겠습니까? 원하신다면 약속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고마워. 정말 믿음직스러운걸? 또 새로운 사건이네, 파트너. 응, 우리가 함께 찾아낸 진실이 모든 걸 끝낼 수 있길. 그럼 천천히 이야기 나누십시오. 전 먼저 가보겠습니다. 고마워, 마르시악. 저 무슨 일로 오셨나요? 나비아답지 않게 왜 말이 없지? 이제야 찾아뵈서 죄송해요.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과할 필요 없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가시장미회에서 많은 위문품과 모라를 보냈으니까요. 당신들의 죄책감과 미안한 마음이 충분히 느껴졌어요. 자크 씨가 겪으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으로 아버지를 잃은 기분을 이해해요. 언니는 이해 못해요. 제가 그동안 찾아뵙지 못한 건 드릴 만한 위문품이 없어서였어요.
사건의 진실을 알아내야만 두 분도 저도 편안해질 수 있을 테니까요. 아니에요. 당신이 이 정도로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어요. 남편의 사고에 관해서는 저도 아이도 짐작가는 게 있거든요. 들려주실 수 있나요? 아버지가 자크 씨에게 총을 쏘셨다는 건 도저히 믿을 수 없어요. 남편이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는 건 알아요. 그이가 몇 번이나 말했거든요.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절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을 거라고. 가족이란 걸 너무 쉽게 여겼다며 후회했어요. 모라만 있으면 뭐든 가능할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칼라스 씨가 찾아왔을 때 그이는 망설임 없이 승낙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결국 들키고 말았죠. 정체가 들통난 건가요? 그런 말은 없었어요. 아빠는 절대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말라고만 했어요. 그날 그이가 집을 나서기 전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그게 작별 인사였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죠. 잘은 모르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렇게 답을 내린 것 같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안한 건 저예요. 칼라스 씨는 줄곧 우리를 돌봐주셨죠. 과거에도 지금도. 남편에게 총을 쏘셨다 하더라도 그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함이었을 테니 그분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치만 아빠는 좋은 일을 했는데 왜 나쁜 사람이에요? 아빠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왜 마지막에 나쁜 일을 해야만 했던 거죠?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넌 아빠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네,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계속 아빠를 믿어줘. 좋은 사람이 나쁜 일을 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널 위해 남긴 게 우산이든 검이든 모두 널 위한 거니까.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찾아낼게요. 전 지금의 현실은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성격은 다르지만 말할 때 드러나는 굳은 결의는 칼라스 씨를 정말 닮았네요. 그래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요. 괜찮아, 나비야? 응, 난 괜찮아. 그럼 바로 새 용의자를 조사하러 가자. 플로랑은 근처에 있고 티에리와 마르셀 아저씨는 성 안에 있을 거야. 난 곧 기운 차릴 테니까 안심해. 보스시군요. 뭔가 분부하실 일이 있습니까? 오페라 하우스에서 있었던 일 들었지? 현장에서 사람이 녹아서 물이 됐대. 네, 들었죠. 사건이 사건이니만큼 기자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도시 전체에 퍼졌거든요. 아버지가 사고를 당한 날도 비가 내렸고 현장엔 옷가지가 널브러져 있었어. 파트너의 얘기를 듣고 보니 그 사건을 다시 조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떠올려봐 줄 수 있을까? 그날 칼라스님은 기분이 꽤 좋으셨어요.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며 저희와 이야기를 나누셨죠. 그러다 바람 쐬고 싶다며 나가셨고 저희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총성 2발이 들렸죠. 칼라스님이 위험하시단 생각에 전 총을 들고 곧바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칼라스님이 총으로 사람을 쏘신 뒤였고 저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를 바라봤죠. 네 기억에도 2발이었지? 네, 경비들은 첫 발은 빗나갔고 2발째에 살인이 일어난 거라고 했지만 좀 이상하더라고요. 칼라스님의 총은 테이블 위에 있었거든요. 나갈 때 일부러 확인까지 했다고요. 하지만 경비들은 그게 칼라스님이 다른 총을 지니지 않았다는 증거는 못 된다더군요. 옷가지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현장에 물이 되어버린 제3자가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아는 아버지라면 사람을 죽이실 리 없으니 2번째 총을 챙기실 이유 또한 없지. 그 총은 자크나 제3자의 것이었을 거야.
일리 있군요. 그렇다면 총이 칼라스님에게 있던 이유는 상대에게서 뺏으신 걸까요? 아니지, 그런 거라면 어째서 칼라스님은 저희에게 진실을 알리지 않으신 거죠? 심판도 거부하시고 결투로 명예를 증명하자고 하셨잖아요. 눈앞에서 사람이 물이 되는 장면을 봐서 심판이 무용지물로 느껴지신 걸까요? 그거라면 마르시아에게 들은 게 있어. 나도 이젠 아버지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실이 밝혀진 후에 너에게도 말해줄게. 알겠습니다. 그럼 칼라스님의 명예는 보스께 맡기겠습니다. 사실 불명예의 칼라스라는 칭호가 내내 가시처럼 마음에 걸렸어요. 많은 이들이 벌써 몇 년 전 일인데 아직도 칼라스님이라 부르냐며 비웃었죠. 하지만 그분께서 절 믿어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같은 삶도 가시장미회에서의 지위도 없었을 겁니다. 누가 뭐라건 그분은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자 영원한 제 보스세요. 걱정 마.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너뿐만 아니라 가시장미회의 형제들 모두 답을 기다리고 있어. 안녕, 티에리. 나야. 오, 나비 아가씨! 여긴 어쩐 일이세요? 오페라 하우스에서 크게 안고 나섰다면서요? 정보가 빠르네. 저도 경비대 일원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잘못해서 부하성 마을로 유배된 것처럼 들린다고요. 글쎄, 특별한 일이 없었다면 진작 이곳으로 돌아왔을 텐데. 안 그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죠. 하지만 뭐랄까, 부하성 마을은 뭔가 기묘한 분위기가 있어서요. 다 칼라스님이 마을을 멋지게 관리해주신 덕분이죠. 가시장미에도 일으켜 세우셨고 제 일도 많이 줄었죠. 이곳으로 돌아왔다간 지금처럼 일거리는 적은데 월급은 그대로인 자리는 절대 못 찾을 거라고요. 아무튼 그것보다 이쪽은 친구분들이신가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응, 맞아. 내 파트너들이야. 오페라 하우스에서 있었던 일이 아버지가 휘말렸던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조사 중이거든. 아, 그 사람이 용해된다는 것 때문이죠? 저도 듣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때 당시에 자료가 필요하신 거라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응, 고마워. 참, 혹시 경비대의 경비 장치들을 좀 움직일 수 있어? 물론이죠. 부하성 마을을 저 혼자서 관리할 순 없으니까요. 근데 그건 왜요? 혹시 폭력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시려는 거면 절대 안 됩니다. 얼마 전에 도심에서 일련 번호가 없는 경비 장치들에게 공격받았거든. 네가 나를 해치고 싶으면 경비 장치의 일련 번호만 지우면 되잖아. 절 너무 과대평가하시는군요. 배치하는 것과 조종하는 건 전혀 다르거든요. 요리사에게 요리를 주문할 순 있지만 안마를 해달라거나 물을 길어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것처럼요. 그럼 요리사는 이상한 요구라 생각하고 무시해버릴 테죠. 경비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일련 번호를 지우는 건 상당히 복잡한 데다 들키기도 쉬운 작업이에요. 그러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들은 개인 소유일 겁니다. 그 비싼 걸 개인이 소유하는 거면 상당한 부자인가 보네요. 아, 생트 사업을 하면 돈이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좋아. 그럼 네 혐의는 풀렸어. 감사합니다, 아가씨. 자, 장난은 잊지 마죠. 조사가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전 이곳에 한동안 머물 건데 혹시 경비대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찾아오세요.
별과 심연을 향해 모험가 길드에 온 걸 환영해. 오늘의 의뢰를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죠? 마르셀 회장님을 만나고 싶은데 나비아가 왔다고 좀 전해줄래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이고 미안 오래 기다렸지. 나이가 드니 다리도 둔해지네. 괜찮아요. 천천히 오셔도 되는데. 오페라 하우스에서 있었던 일에 관해 얘기하러 왔어요. 아저씨도 보셨죠? 그래, 그런 황당한 일은 정말 처음 봤구나. 아저씨도 그때 있었어? 그럼 나비아랑 같이 마술을 보러 갔거든. 근데 그런 사건이 일어날 줄이야. 너희의 훌륭한 추리도 잘 들었어. 아주 멋지던걸. 그런 상황에서 물의 신님을 이기다니. 본타인 사람들 모두 술자리에서 그 얘기만 하고 있겠지. 안주거리가 된 것 같아 별로인데. 미안하구나. 하지만 본타인은 그런 곳이야. 다들 사건을 사랑하지. 아저씨도 눈치채셨죠? 사람이 물이 되는 일 말이에요. 그래, 바로 칼라스 씨가 떠오르더구나. 지금 조사 중인 건가? 네, 증거는 없지만 상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게 분명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에리니에스 섬에서 일련 번호가 없는 경비장치의 습격을 받았고 누군가 제게 원시바다의 물을 먹이려 했거든요. 파트너가 없었다면 아저씨와 다시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겸손하긴. 네가 우릴 지켜줬잖아. 일이 복잡해졌네. 칼라스 씨가 바라던 평화는 이제 없구나. 걱정 말거라 나비야. 적어도 부하속 마을은 안전하니까 거기 숨어 있으렴. 놈들이 마을까지 건드린다면 가브리에르 상회는 모든 자금을 부어서라도 맞설 거다. 고마워요, 마르셀 아저씨. 하지만 이젠 숨지 않고 뒤쫓아 반격할 거예요. 예전에 그 사건 말인데요. 새로 생각나신 거 있나요? 그건 미안하구나. 나이가 드니 기억도 잘 안 나고 반응도 빨리빨리 안 되네. 그 연회는 우리가 주최한 거였는데 난 바쁘게 돌아다니느라 손님들과 인사도 못 나눴어. 그러다 총성이 들렸고 그 다음 일은 너도 알 거야. 무리하지 않으셔도 돼요. 단서가 더 없을지 다른 사람들한테도 물어볼게요. 그래, 혹시 모라가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렴. 칼라스 씨의 은혜를 입어 모은 재산이니 그분의 명예를 회복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쓸 수 있단다. 그래, 샘플을 들여온 거라 생각하자.